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참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노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혹시 여러분은 나이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주에 저는 동네 공원에서 정말 인상적인 장면을 봤어요. 8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올리고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보면서 아, 저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죠. 늙으면 뭐가 좋아? 몸도 아프고 외롭고 할 일도 없고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노년은 정말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노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노년은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만끽할 수 있는 인생의 황금기라는 걸 말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시간의 여유예요. 젊은 시절을 돌이켜보세요. 아침 7시에 일어나자마자 세면 아침 식사, 출근 준비에 정신이 없었죠. 지하철에서도 시계를 보고 회사에 도착해서도 시간에 쫓기며 일하고 퇴근해서도 아이들 숙제 봐주고 집안일 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떤가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신문을 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여유로움, 이것만큼 큰 행복이 또 있을까요? 저희 동네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산에 올라가세요. 젊을 때는 돈 벌느라 바빠서 이런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야 진짜 살맛이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의 얼굴에서 나오는 생기를 보면 정말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깊이예요.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넓고 얕은 관계를 맺잖아요. 회사 동료, 술친구, 동창생.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소중한 사람들만 남게 되어요. 그리고 그 관계들이 훨씬 더 깊어지죠. 50년, 60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은 어떨까요? 젊은 시절에 불타는 연애와는 달라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주고 작은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 말이에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은 또 어떤가요?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하며 달려올 때의 그 기쁨.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때의 그 벅찬 감정.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노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그런 어르신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보세요. 그 속에서 인생의 진짜 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아 고마워. 드디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여러분, 혹시 은퇴하신 분들 중에 시간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정말 부러운 고민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금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금덩어리가 여러분 것이 된 거잖아요. 아침의 여유로움, 새로운 하루의 시작. 아침에 알람 없이 자연스럽게 눈을 뜨는 기분을 아세요? 시계를 보니 7시. 아, 늦었다. 하며 벌떡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오늘은 날씨가 어떨까 하며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동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들을 돌보세요.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세요. 젊을 때는 출근길에 화분을 힐끗 보는 것만으로도 바빴는데 이제는 한입 한입 살펴보며 식물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오래된 꿈들을 꺼내보는 시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꿈들을 기억하세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해봐야지 하며 미뤄뒀던 그 일들 말이에요. 이웃집 이 할아버지는 70세에 그림을 시작하셨어요. 젊을 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못했는데 이제라도 해보자 하시며 동네 문화센터 미술 수업에 등록하셨죠. 처음엔 연필 잡는 것도 어색하셨는데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 정도로 실력이 늘으셨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이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네. 하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이 가득해요. 여행,
이제야 진짜로 즐길 수 있어. 젊을 때 여행은 어땠나요? 휴가 일정에 맞춰 부랴부랴 준비하고 짧은 시간에 이것저것 다 보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사진은 많이 찍었지만 정작 그 순간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여행 날짜에 제약이 없으니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절에 갈 수 있어요. 유명한 관광지에서 사람들과 북적거릴 필요도 없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며칠씩 머물며 그곳 사람들과 정을 나눌 수도 있죠. 박할머니 부부는 작년에 전국 온천 여행을 다니셨어요.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편해져서 일석이조라고 하시더라고요. 각 지역의 맛집도 찾아다니고 현지 사람들과 정담도 나누고 이제야 진짜 여행하는 맛을 알겠다고 하세요. 책과의 깊은 만남. 젊을 때는 책을 읽어도 뭔가 급하게 읽었잖아요. 시험 때문에, 업무 때문에 남들이 읽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읽고 싶은 책을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천천히 음미하며 읽을 수 있어요. 최 할아버지는 매일 도서관에 가서 2~3시간씩 책을 읽으세요. 젊을 때 못다 읽은 고전들을 이제야 제대로 읽고 있어라고 하시면서 읽은 내용을 노트에 정리도 하고 감상문도 쓰세요. 나이 들어서 읽으니까 더 깊이 이해가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의 선물을 받은 노년, 이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해볼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미뤄둔 꿈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꿈을 꺼내볼 때가 아닐까요? 혼자만의 시간, 이제야 나를 만나다. 여러분,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을 무서워하신 적 있나요? 젊을 때는 혼자 있으면 뭔가 외롭고 쓸쓸한 기분이 들었잖아요.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뭔가를 계속 해야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돼요. 이제는 혼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그 고요한 순간들. 이런 시간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죠. 우리 동네 정할머니는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를 나만의 시간이라고 하세요. 그 시간에는 전화도 받지 않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안락의자에 앉아 조용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그려보신대요. 이 시간이 있어야 하루가 완성되는 것 같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연과의 깊은 교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젊을 때는 바빠서 지나치기만 했던 길가의 꽃들, 새들의 지저귐, 바람소리. 이제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홀로 한강에 나가세요. 해가 떠오르는 순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는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세요. 자연 앞에서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되고 동시에 그 자연의 일부라는 걸 느끼게 되라고 하시더라고요. 혼자만의 시간에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나는 정말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은 어땠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을까? 같은 깊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성찰의 시간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돼요.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많은 어르신들이 명상이나 기도에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도 이런 이유예요. 복잡했던 마음을 차분히 정리하고 감사한 마음을 새롭게 발견하고 평온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혼자만의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답니다. 50년, 60년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깊은 인연. 여러분, 젊은 시절의 사랑과 나이 들어서의 사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20대에 불타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의 사랑에는 그와는 다른 깊이와 따뜻함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마음. 오래된 부부를 보면 참 신기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뭘 원하는지 알아요.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면 할아버지는 바로 옆에 가서 어깨를 두드려드리고 할아버지가 힘들어하면 할머니는 조용히 차 한 잔을 내어드리죠. 우리 동네 황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결혼한 지 55년이 되셨어요.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할아버지는 매일 할머니와 함께 산책을 하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말은 못해도 내 마음은 알고 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들을 보고 있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예쁠 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늙고 병들어도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오랜 친구들과의 우정. 오래된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자주 만나지 못해도 괜찮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친구들이 더 소중해져요.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는 특별해요. 박할머니는 중학교 동창 3명과 매주 한 번씩 만나세요. 우리끼리는 나이 얘기도 안 해. 만나면 그냥 17살로 돌아가는 것 같아라고 하시면서 깔깔 웃으세요. 함께 옛날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자식들과 손자들 자랑을 하고 때로는 건강 걱정도 나누죠. 자식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젊을 때는 부모로서 가르치고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다면 이제는 좀 더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식들도 어른이 되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요. 이 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아들이 요즘 자주 안부 전화를 해. 예전에는 용돈 달라고만 연락했는데 이제는 아버지 건강 어떠세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이제야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하는 것 같아. 물론 자식들이 바빠서 자주 못 보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하죠. 내가 잘 키운 것 같다는 그 만족감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건 손자, 손녀들과의 시간이에요. 자식들을 키울 때는 생계에 쫓겨 바빴다면 이제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놀아줄 수 있어요.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부모와는 다른 특별한 존재죠. 최할머니는 손녀가 올 때마다 함께 요리를 하세요. 엄마는 바빠서 못해주는 걸 할머니가 천천히 가르쳐줘. 빵도 만들고 김치도 담그고. 아이가 그렇게 좋아해라고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세요. 손자, 손녀들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관심은 노년의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예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할아버지 요리가 제일 맛있어,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운이 절로 나죠. 이웃들과의 관계도 소중해져요.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다 보니 서로의 생활 패턴도 알고 안부도 챙기게 되죠. 특히 비슷한 연령대의 이웃들과는 더 끈끈한 정이 생겨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은 매일 저녁 동네 정자에서 모여서 이야기꽃을 피우세요. 오늘 누가 안 나왔네. 어제 병원 간다더니 어떻게 됐을까 하며 서로를 챙기죠. 혈연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따뜻해요.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평생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에요. 이런 깊은 인간관계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법 같은 이야기들. 여러분,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세요? 부모한테는 말 안 듣던 아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말하면 고분고분해져요. 왜 그럴까요? 바로 어르신들만이 가진 특별한 마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한한 인내심과 사랑. 할머니, 할아버지의 첫 번째 마법은 바로 무한한 인내심이에요. 자식을 키울 때는 빨리빨리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었다면 손자, 손녀에게는 무한히 기다려주고 받아줄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5살 손자와 함께 레고 놀이를 하세요. 아이가 몇 번을 무너뜨려도 괜찮다. 다시 해보자라고 말씀하시죠. 아이의 엄마가 아버지,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전혀. 이런 시간이 제일 행복해라고 하세요. 시간에 여유가 생기니까 아이들의 속도에 맞춰줄 수 있어요. 아이가 길가의 개미를 보며 신기해하면 함께 쪼그리고 앉아서 개미를 관찰해주고 아이가 질문을 하면 답답해하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주죠. 경험에서 우러나는 지혜. 두 번째 마법은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예요. 어르신들의 이야기에는 삶의 깊이가 담겨 있어요.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박할머니는 손녀와 함께 산책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전 아무도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여기 있었어. 그때는 이렇게 작았는데 이제 이만큼 커졌네. 할머니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아이는 시간의 흐름과 역사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요. 세 번째 마법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때로는 공부 잘해라, 말 잘 들어라라는 조건이 따라오지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은 그냥 존재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정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손자가 뭘 해도 예뻐. 공부 못해도 괜찮고 말썽 부려도 귀여워.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면 돼.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자신감도 넘친다고 해요. 네 번째 마법은 전통과 문화를 전해주는 역할이에요.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맛,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명절 때 함께하는 전통놀이. 이런 것들은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교육이에요. 이 할머니는 추석 때마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송편을 빚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쁘게 잘 만들었네 하며 칭찬해 주시죠. 아이들은 놀이처럼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배우게 돼요. 스마트폰보다 재밌는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아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지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신기하게도 폰을 내려놓아요. 할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놀이가 스마트폰보다 더 재밌기 때문이에요. 조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 주세요. 할아버지, 이번엔 뭐 만들어요? 하며 아이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하다고 하세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줄 몰랐어라고 하시며 웃으시죠. 손자, 손녀와의 시간은 단순히 아이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도 새로운 활력과 기쁨을 주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에너지가 어르신들을 더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세대를 잇는 사랑과 관심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혹시 나는 누구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런 철학적인 질문을 할 여유가 없었잖아요. 학생일 때는 공부에, 직장인일 때는 일에, 부모가 되어서는 자녀 양육에. 항상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어요.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기에 비로소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분들이 많아요.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기. 젊을 때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너무 많이 신경 썼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만 이상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진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살았죠. 이제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면 그만이야. 라고 하시는 그분의 얼굴에는 진정한 자유로움이 느껴져요. 과거의 상처와 화해하기. 노년은 과거를 돌아보고 화해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요. 젊을 때는 상처받은 일들을 억누르고 참고 견뎠다면 이제는 그 상처들을 차분히 들여다보고 치유할 수 있어요.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시어머니와의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분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이해하게 되셨다고 해요. 그때는 어렸어서 못 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니도 참 힘드셨을 거야. 이제는 마음이 편해졌어. 과거의 아픔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되는 거죠. 진정한 가치관의 정립. 나이가 들수록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져요. 돈, 명예, 권력보다는 건강, 사랑,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을 때는 성공한다는 게 돈 많이 버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가족들이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게 진짜 성공이더라고. 이런 가치관의 변화는 삶을 더 단순하고 명확하게 만들어줘요. 복잡했던 인생이 점점 정리되면서 본질만 남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오랜 인생 경험은 지혜가 되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했다면 이제는 차분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할 수 있어요. 박할머니는 손자가 진로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조언해 주셨어요. 무엇을 선택하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아봐. 인생의 선배로서 줄 수 있는 깊이 있는 조언이죠. 자신만의 철학 만들기. 이 시기에는 자신만의 인생 철학을 정립하게 돼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싶다는 명확한 기준이 생기는 거죠. 조 할아버지의 인생 철학은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 그러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낄 수 있어라고 하세요.
내적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거치며 천천히 익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얻는 평온함과 지혜야말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인생의 교과서가 되어주는 어르신들. 여러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나요? 그분들의 말씀 속에는 인생의 정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이에요. 어르신들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셨어요. 하지만 그 실패들이 바로 지혜의 원천이 되었죠. 젊은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된 거예요. 최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사업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그 실패들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틸 수 있어. 이런 경험담은 젊은 세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돼요.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이것도 지나갈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주거든요.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력. 어르신들은 급변하는 시대를 몸소 체험하셨어요. 전쟁, 가난,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격동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얻은 통찰력은 정말 대단해요.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우리 때도 마찬가지야. 다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급했고 지금은 꿈을 이루는 게 급하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야. 본질은 같아. 이런 관점은 현재의 문제들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줘요. 감정관리의 달인.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르신들은 감정을 다스리는 법도 터득하셨어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금세 마음을 추스르시고 슬픈 일이 있어도 오래 끌지 않으세요. 김할아버지는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밤새 화를 냈는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내 건강 해칠 필요 있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 화내고 싶을 때는 깊게 숨을 쉬고 내일이면 괜찮아질 거야 하고 생각해. 이런 감정 조절 능력은 젊은 사람들이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단순함 속에서 찾는 행복. 어르신들은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아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서 기쁨을 발견하시죠. 박할머니는 행복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바람, 화분에 핀 작은 꽃, 가족들의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행복이야. 이런 단순한 행복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예요. 용서와 포용의 마음. 나이가 들수록 용서하는 마음이 커져요. 젊을 때는 작은 일에도 오래 원망했다면 이제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정할아버지는 인생이 짧다는 걸 알게 되니까 남을 미워하고 있을 시간이 아까워. 그 시간에 차라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낫지. 이런 포용력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어줘요.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에게 가장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건강을 소중히 해라. 가족을 사랑해라.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라. 이런 메시지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인생을 살아온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정한 조언이에요. 조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젊은이들아, 성공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 그보다는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 나이 들어서 후회하는 건 대부분 하지 못한 일들이 아니라 소중한 순간들을 놓친 거거든. 어르신들의 지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얻어진 소중한 보물이에요. 이런 지혜를 나누고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노년의 큰 의미이자 행복이 아닐까요? 건강한 노년, 이렇게 만들어가요. 여러분,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몸 관리도 중요하지만 마음 관리도 똑같이 중요해요. 오늘은 실제로 건강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비법을 들려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꾸준한 운동의 힘. 운동해야지 하면서도 막상 시작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노년기 운동은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동네 김할아버지는 85세인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비결을 물어보니 매일 아침 30분 걷기라고 하세요.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늘려가니까 이제는 30분이 습관이 됐어.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제자리 걸음을 해.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계단 오르기, 집안일 하기, 화분에 물 주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다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칭과 유연성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몸이 굳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스트레칭이 특히 중요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할머니는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보면서 다리 스트레칭을 하세요. 드라마 보면서 하니까 지루하지도 않고 어느새 습관이 됐어. 덕분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 요가나 태극권 같은 것도 좋아요. 몸의 균형감을 키우고 마음도 편안해지거든요. 두뇌 건강을 위한 활동들. 몸 건강만큼 중요한 게 뇌 건강이에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도 꾸준히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하는 게 좋아요. 박할아버지는 매일 신문을 읽고 십자말풀이를 해요. 머리를 써야 녹슬지 않는다고 하시면서요. 또 일주일에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새로운 책을 빌려와서 읽으세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는 것도 두뇌 운동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손자가 가르쳐준 게임을 하면서 이것도 공부야라고 하시는 할머니들을 보면 정말 대단해요. 규칙적인 생활의 중요성. 젊을 때는 불규칙하게 살아도 견딜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적인 생활이 중요해져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훨씬 건강해져요. 정할머니는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는 게 내 루틴이야. 덕분에 하루가 길고 알차게 느껴져라고 하세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몸의 리듬을 맞춰주죠. 건강검진 잊지 않기.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을 수 없어요. 아직 괜찮다고 넘기지 말고 미리미리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기본적인 검사는 꼭 받으세요. 약물 복용을 하시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해서 정확한 복용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임의로 조절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먹는 것도 즐거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이 중요하죠. 식사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해요. 서둘러 먹지 말고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드시면 소화에도 좋고 마음도 평온해져요. 계절 음식의 즐거움. 나이가 들수록 계절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봄에는 냉이, 달래, 여름에는 오이, 토마토, 가을에는 감, 겨울에는 무, 배추. 제철 음식을 먹는 즐거움을 아시죠? 시장에 가서 제철 과일을 고르는 재미, 그 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기쁨. 이런 것들이 노년의 작은 행복이에요. 손자, 손녀들이 왔을 때 함께 요리하는 시간도 특별해요. 할머니표 김치찌개를 끓여주고 아이들이 역시 할머니 음식이 최고야라고 할 때의 그 뿌듯함이란. 건강을 위한 식습관.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필요한 영양소도 달라져요. 너무 기름지거나 짠 음식보다는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이 좋아요. 정할아버지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식단을 짜셨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균형 잡힌 식사예요. 탄수화물, 단백질, 야채를 골고루 드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소화와 건강관리.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어려워지죠.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적은 양을 자주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면 소화에 도움이 돼요.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잘 들으세요. 시간이 됐다고 무조건 먹지 마시고 몸이 원할 때 적당량만 드시는 거예요.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삶의 즐거움이자 건강의 기초예요.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새로운 도전,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일 수 있어요. 시간의 여유도 있고 실패에 대한 부담도 적으니까요. 새로운 언어 배우기. 요즘 어르신들 중에 외국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여행을 위해서, 손자와 대화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재미있어서. 박할아버지는 70세에 영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해외여행 갔을 때 현지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대화하고 싶어서라고 하시면서
매일 영어 일기를 쓰고 계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조금씩 늘어가는 게 보여서 재미있어. 스마트폰 앱으로 언어를 배우는 할머니들도 계세요. 손자가 가르쳐줬는데 게임하듯이 할 수 있어서 좋아라고 하세요. 스포츠와 게임의 즐거움. 운동이라고 해서 꼭 힘든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게이트볼, 그라운드 골프, 볼링, 탁구. 어르신들에게 맞는 다양한 스포츠가 있어요. 조 할아버지는 동네 그라운드 골프 동호회에서 활동하세요. 경쟁도 재미있고 운동도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좋아.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야. 바둑, 장기, 화투 같은 전통 게임도 좋아요. 두뇌 운동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죠. 정원 가꾸기와 식물 기르기. 자연과 함께하는 활동도 큰 보람을 주어요. 작은 화분부터 시작해서 베란다 정원, 작은 텃밭까지. 식물을 기르는 즐거움은 정말 특별해요. 이 할머니는 베란다에서 다양한 허브를 키우세요. 바질, 로즈마리, 민트. 직접 키운 허브로 요리하면 향이 정말 좋아. 그리고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져. 화분에 물을 주고 새싹이 나는 것을 보고 꽃이 피는 것을 기다리는. 이런 과정 자체가 명상과 같은 효과를 줘요. 손으로 만드는 즐거움. 뜨개질, 퀼트, 도자기, 목공.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활동은 성취감과 함께 집중력도 기를 수 있어요. 김할아버지는 목공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화분 받침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의자까지 만들어.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만든 거야? 하며 신기해해. 뜨개질로 손자, 손녀들 옷을 만들어주시는 할머니들, 퀼트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 모두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으셨어요. 도전하는 마음가짐.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버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처럼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죠. 이 나이에 뭘 배워서 어디에 써먹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배우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도 소중한 선물이에요. 새로운 도전은 뇌를 활성화시키고 자신감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줘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취미가 주는 특별한 행복. 여러분, 취미가 있으신가요? 젊을 때는 취미라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죠. 일하고 육아하고 살림하느라 바빠서 나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같은 책을 읽고 서로 생각을 나누는 시간. 이런 관점도 있구나 하며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여행, 세상 구경하기. 이제는 시간의 제약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성수기를 피해 한적한 시기에 떠나고 급하게 돌아다니지 않고 여유롭게 머물 수 있죠. 김할아버지 부부는 매년 국내 여행을 계획하세요. 젊을 때는 유명한 곳만 갔는데 이제는 작은 시골 마을도 가봐. 그곳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도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발견하게 돼. 해외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세요.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들도 많이 생겨서 더욱 편리해졌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던 곳들을 하나씩 가보는 재미가 있어라고 하세요. 사진, 순간을 담는 예술.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사진 취미를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졌어요.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 아름다운 풍경들을 담는 재미가 쏠쏠해요. 정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으세요. 같은 길이라도 계절마다, 시간마다 다른 모습이야. 그걸 사진으로 담아놓으면 나중에 보는 재미가 있어. 가족 모임에서 사진을 찍어주시는 할머니, 손자 사진을 예쁘게 찍어주시는 할아버지. 가족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으세요. 수집, 작은 보물찾기. 우표, 엽서, 동전, 도자기. 무엇이든 모으는 재미가 있어요. 젊을 때는 이런 걸 모아서 뭐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이 할머니는 예쁜 찻잔을 모으세요. 벼룩시장이나 골동품점에서 마음에 드는 찻잔을 발견하면 정말 기뻐. 각각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서 애정이 가. 요리, 창조의 기쁨. 요리도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어요.
새로운 레시피에 도전하고 자신만의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그리고 그 요리를 가족이나 친구들과 나누는 기쁨까지. 최할머니는 유튜브를 보면서 다양한 요리를 배우세요. 요즘은 동영상으로 자세히 알려줘서 따라하기 쉬워. 새로운 요리를 성공하면 정말 뿌듯해. 전통 음식을 익혀서 손자, 손녀들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할머니 손맛은 정말 특별하니까요. 글쓰기, 내 이야기를 남기기. 일기를 쓰거나 자서전을 쓰거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어르신들도 늘고 있어요.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조할아버지는 매일 일기를 쓰세요. 별일 없는 하루라도 쓰다 보면 감사한 일들이 많이 보여.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추억이 되고, 손자, 손녀들에게 들려줄 가족사를 정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집안의 역사를 후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라는 마음으로요. 봉사활동, 나누는 기쁨. 취미이면서 동시에 의미 있는 일이 바로 봉사활동이에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보람은 정말 커요. 취미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나를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마법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는 취미 하나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즐기면 되는 거니까요. 아직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라고 생각하신 적 있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사회에 가장 값진 기여를 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어요. 오랜 경험과 지혜, 그리고 시간의 여유까지. 이 모든 것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경험을 나누는 멘토 역할. 젊은 세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경험담이에요.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제 삶의 지혜, 인생의 선배로서 줄 수 있는 조언들. 이런 것들은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김할아버지는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주세요. 내가 젊은 시절 저질렀던 실수들, 그리고 그걸 통해 배운 것들을 이야기해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해서. 실패 경험조차도 값진 자산이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해봐. 이런 조언들이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돼요. 자원봉사, 사회의 따뜻함을 전하다. 자원봉사는 단순히 시간을 내어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세요. 어르신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드려. 젊은 간병인들보다 제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할아버지, 학교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하시는 할머니. 모두 소중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전통과 문화의 전수자.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도 어르신들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책으로만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문화를 직접 경험한 분들이시니까요. 전통놀이, 민요, 옛날 이야기.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 일도 정말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이에요. 지역사회의 든든한 지킴이. 어르신들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역할도 하세. 동네를 잘 아시고 시간의 여유도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죠. 정할아버지는 동네 순찰 봉사를 하세요. 밤에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살펴봐.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켜야지. 학교 앞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 공원에서 질서를 유지해주시는 분들. 모두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분들이에요. 환경에 대한 관심도 어르신들이 앞서가시는 분야 중 하나예요. 젊은 시절 물자가 귀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아껴 쓰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최할머니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시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기부하세요. 옛날엔 버릴 게 없었는데 요즘은 너무 많이 버려. 조금만 신경 쓰면 다시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 텃밭을 가꾸면서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시는 분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모두 환경보호의 모범을 보여주세요. 무엇보다 가정에서의 역할도 정말 소중해요. 직접적인 경제활동은 하지 않더라도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주는 역할은 정말 크거든요.
조 할아버지는 직장 다니는 아들 부부를 위해 손자를 돌봐주세요. 애들이 바쁘니까 내가 손자를 봐줘야지. 그래야 아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어. 가사일을 도와주시거나 집을 지켜주시거나 가족 모임의 중심 역할을 하시거나 이 모든 것이 가정의 안정과 화목에 큰 기여를 하는 일이에요. 사회의 지혜로운 조언자. 복잡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도 어르신들의 시각은 정말 값져요.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차분하게 바라보는 관점, 과거의 경험을 통해 얻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사회에 필요한 지혜를 제공해 주거든요. 어르신들은 결코 사회의 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회를 더 따뜻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자산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사랑, 그 모든 것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사랑. 여러분, 봉사활동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몸도 힘든데 무슨 봉사야. 이미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오히려 더 큰 행복과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봉사활동의 가장 큰 매력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그 자체예요. 젊은 시절에는 경쟁하고 성취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은 정말 귀중한 자산이에요. 이걸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세요. 처음에는 내가 가르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아이들이 한국어를 점점 잘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 각자의 특기를 살려서 교육 봉사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어르신들은 때로는 최고의 상담사가 되기도 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본 분들의 조언은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거든요. 재능 기부, 특별한 능력 나누기. 각자가 가진 특별한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훌륭한 봉사예요. 전문직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경우 특히 그런 기회가 많아요. 의사 출신 할아버지는 무료 의료 봉사를, 선생님이셨던 할머니는 학습지도 봉사를, 기술자였던 분은 기술 상담 봉사를,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봉사활동을 하고 계세요. 봉사를 통해 얻는 것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는 건 단순한 뿌듯함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죠. 처음에는 내가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봉사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나눔이에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노년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경제적인 문제죠. 우리 돈으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의료비는 얼마나 들까?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년을 보내시는 분들의 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소비 패턴의 변화, 단순하게 살기. 나이가 들수록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젊을 때는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했다면 이제는 이거 정말 필요한가 하고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죠. 김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옷도 많이 필요 없어. 편하고 깨끗한 몇 벌만 있으면 돼. 음식도 화려한 거 말고 건강에 좋은 거 위주로 먹고 자연스럽게 지출이 줄어들더라고. 이런 단순한 소비 패턴이야말로 노년기 경제관리의 핵심이에요. 과실을 위한 소비에서 벗어나 진짜 필요한 것만 구입하는 거죠. 고정비 줄이기, 작은 절약의 힘. 매월 나가는 고정비를 점검해 보세요.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필요 없는 보험, 과도한 통신비.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의외로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할아버지는 우리 부부 둘이 사는데 그렇게 많은 전기가 필요하나? 습관적으로 켜놓던 불들을 끄고 에어컨 온도도 조금 조절하니까 전기요금이 반으로 줄었어. 작은 절약이 모이면 큰 것이 돼요. 하루에 1,000원씩만 절약해도 한 달이면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건강한 노년이야말로 가장 경제적인 노년이에요. 병원비, 약값에 고가의 건강식품까지. 건강을 잃으면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거든요.
박할머니는 매일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먹고 정기검진 받는 게 결국은 돈을 절약하는 길이야. 아픈 다음에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훨씬 싸거든.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큰 절약을 가져다 줘요. 집안일 직접 하기, 숨은 비용 줄이기. 젊을 때는 바빠서 청소업체를 부르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다면 이제는 직접 해볼 수 있어요. 시간의 여유도 있고 몸을 움직이는 운동 효과도 있고 돈도 절약되고 일석삼조죠. 정할아버지는 작은 수리는 혼자서 해. 손톱 깎기 수리, 전구 갈기, 변기 막힘 뚫기. 유튜브 보면서 배우니까 할만해. 기사 부르면 몇만 원 드는데 내가 하면 재료비만 들어. 중고거래의 활용. 요즘은 중고거래가 정말 활발해요. 필요한 물건은 중고로 구입하고 안 쓰는 물건은 중고로 판매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최할머니는 손자 책상을 사야 하는데 새 거는 너무 비싸더라고. 중고 사이트에서 찾아보니까 상태 좋은 게 절반 가격에 있어. 청소만 잘하면 새 거랑 다를 게 없어. 노년기 투자는 수익률보다는 안전성이 중요해요. 큰 수익을 노리다가 원금을 잃는 것보다는 안전한 투자처에 맡기는 게 좋아요. 주식이나 펀드 같은 건 이제 안 해. 은행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수익률은 낮아도 안전하잖아. 노년에는 돈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 정부 지원제도 활용. 노인 대상 정부 지원 제도들도 많이 있어요.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교통비 할인.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상담받아 보니까 몰랐던 지원이 여러 개 있더라고. 자식들과 경제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서로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걱정도 줄고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자식들에게 경제적 상황을 이야기하기 어려웠는데 솔직하게 말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서로 걱정도 덜하게 되고 합리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됐어. 경제적 안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작은 절약과 현명한 소비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현명한 돈 관리,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노년기 경제 관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젊을 때와는 다른 관점에서 돈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사시는 어르신들의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들려드릴게요. 가계부 쓰기, 돈의 흐름 파악하기. 이 나이에 무슨 가계부야? 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가계부를 쓰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파악해야 계획적인 소비가 가능하거든요. 김할아버지는 스마트폰 가계부 앱을 써봤는데 편해. 커피 한 잔, 버스비까지 다 기록하니까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지 알 수 있어. 월말에 보면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이 썼구나 하고 깨달아. 가계부를 쓰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절약할 부분을 찾기도 쉬워요. 현금 사용하기, 카드 지출 줄이기. 카드를 쓰면 돈 쓰는 감각이 둔해지기 쉬워요. 현금을 사용하면 실제로 돈이 나가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더 신중하게 소비하게 돼요. 카드는 비상용으로만 가지고 다니고 현금이 줄어드는 게 보이니까 더 아껴 쓰게 돼. 매월 생활비를 현금으로 뽑아서 봉투에 용도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분들도 계세요. 의료비 관리 전략. 의료비는 노년기 경제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건강보험이 되는 치료와 안 되는 치료를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하세요. 최할머니는 병원 가기 전에 어떤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미리 물어봐. 그리고 약도 제네릭 복제약으로 처방받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의료비 절약의 지름길이에요. 에너지 비용 줄이기.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이런 공과금들도 조금만 신경 쓰면 크게 절약할 수 있어요. 조할아버지는 겨울에는 내복을 두툼하게 입고 보일러 온도를 낮춰. 여름에는 선풍기를 먼저 틀고 정말 더울 때만 에어컨을 켜. 작은 습관 변화로 공과금이 많이 줄었어.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너무 많을 필요는 없지만 갑작스런 의료비나 수리비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매월 조금씩이라도 비상금을 모아둬.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하거나 집에 수리할 곳이 생겼을 때 마음이 편해. 현명한 돈 관리는 인생의 마지막까지 자립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능력이에요.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실천해 보세요.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여러분, 갑자기 무거운 주제를 꺼내서 죄송해요. 하지만 노년기에는 피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한다고 해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거든요. 죽음,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 젊을 때는 죽음이 먼 일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담담한 수용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줘요.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거든요. 유언장과 유산 정리.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일이기도 해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산을 정리하는 것.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가족을 위한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에요. 이 할머니는 자식들이 나중에 갈등하지 않았으면 해서 미리 정리해뒀어. 누가 뭘 가져가라고 꼼꼼히 적어놨지. 그랬더니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정식으로 작성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사전 의료 지시서와 존엄사.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때로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박 할아버지는 사전 의료 지시서를 작성해뒀어. 내가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이 힘든 결정을 하지 않았으면 해서. 내 뜻을 미리 밝혀뒀지. 이런 준비는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동시에 가족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현명한 선택이에요. 장례식에 대한 준비. 자신의 장례에 대해 미리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기를 원하는지, 어디에 묻히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해두면 가족들이 나중에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정할머니는 내 장례는 간소하게 해달라고 말해뒀어. 많은 돈 쓰지 말고 가족들만 모여서 조용히 보내달라고. 내가 좋아하던 꽃을 좀 놓아달라고도 했고. 인생 정리하기 회고록 쓰기.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도 의미 있어요. 회고록을 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거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두는 것.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돼요. 최 할아버지는 내 인생 이야기를 손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녹음을 해뒀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나중에 들어보라고. 이런 기록들은 후손들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어줘요. 미해결 문제들 정리하기. 오랫동안 미뤄둔 일들, 해결하지 못한 갈등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 중 하나예요. 용서를 구하거나 용서를 베푸는 것,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 조할머니는 오래전에 사이가 틀어진 친구에게 연락했어. 서로 나이도 들었으니 이제 화해하자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종교적 준비. 믿는 종교가 있으시다면 종교적인 준비도 도움이 돼요. 기도, 명상, 참회. 이런 과정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종교가 큰 위로가 돼. 내세에 대한 희망도 생기고 마음도 평온해져. 신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어. 가족과의 소통. 죽음에 대한 준비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도 중요해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솔직하게 대화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돼요. 자식들과 이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한번 꺼내고 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서로의 마음도 알게 되고 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줄이는 방법들도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는 만족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 종교적 믿음. 내가 살아온 삶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자식들도 잘 키웠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더라고.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주는 지혜로운 선택이에요.
떠날 때까지 아름답게 살기.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으니 이제는 그 죽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마지막까지 존엄하고 의미 있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숙제일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오히려 매일매일이 더 소중해져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보낼까 하는 마음으로 살면 매 순간이 특별해집니다.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도 하루를 더 살 수 있구나 하고 감사해. 그러면 사소한 일도 기쁘게 느껴져. 꽃 한 송이, 새소리, 가족들 목소리. 모든 게 선물 같아. 이런 감사의 마음은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줘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은 시간 보내기.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걸 알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져요. 겉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 할아버지는 손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전에는 TV를 보거나 다른 일을 했는데 이제는 온전히 아이들에게만 집중해. 아이들 이야기를 듣고 함께 놀아주고. 그런 시간이 정말 행복해. 미뤄둔 일들 정리하기. 언젠가 해야지 하고 미뤄둔 일들을 하나씩 정리해가는 것도 의미 있어요. 오래된 사진 정리하기, 친구들에게 안부 인사하기, 가고 싶었던 곳 가보기.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어. 한 명씩 만나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정말 반가워하더라고. 후회 없는 삶 만들기. 만약 내일 죽는다면 후회할 일이 있을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후회가 될 만한 일들은 지금이라도 정리하고 앞으로는 후회하지 않을 선택들을 해나가세요. 정할아버지는 예전에 화가 나서 연락을 끊었던 형에게 먼저 연락했어. 나이 들어서 형제끼리 의좋게 지내야지. 자존심 부리고 있을 나이가 아니잖아. 자신만의 인생 철학 완성하기. 길고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각자 나름의 철학이 생기죠. 그 철학을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최할머니의 인생 철학은 남을 미워하지 않기예요. 미움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거야. 남을 미워할 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고 좋은 사람들을 더 사랑하는 게 낫지. 몸과 마음의 건강 유지하기. 마지막까지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건강 관리가 중요해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챙겨야 해요. 조 할아버지는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려고 해. 몸도 마음도 움직여야 안 굳어져. 감사의 마음 갖기.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힘들었던 일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을 거예요. 젊은 시절에는 불평만 했는데 이제 보니 참 많은 복을 받고 살았더라고. 건강한 자식들, 좋은 친구들, 지금까지 살 수 있게 해준 건강. 모든 게 감사해. 평온한 마음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평화가 중요해져요. 작은 일에 화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세요.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내 마음이 편하면 그만이야. 평생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 마음 가는 대로 살 거야. 유산으로 남길 것들 생각하기. 물질적 유산만이 아니라 정신적 유산도 생각해 보세요. 사랑, 지혜, 추억. 이런 것들이 후손들에게 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살아온 이야기, 내가 배운 교훈들. 이런 걸 손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어. 존엄한 마무리 준비하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함을 잃지 않으려면 미리 준비가 필요해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가족들과 충분히 소통하세요. 내가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 무리한 치료는 하지 말라고 가족들에게 말해뒀어. 자연스럽게 보내달라고. 그게 나답게 가는 길이야. 죽음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두려움에 떨며 보내기보다는 감사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보내시길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이 아닐까요? 노년,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노년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많은 분들이 노년을 인생의 끝으로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진짜 자유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남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노년은 인생의 가을과 같아요. 봄의 파릇함, 여름의 뜨거움을 지나 이제는 깊이 있는 색깔을 자랑하는 단풍잎처럼 인생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기예요.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 젊을 때는 큰 성취와 성공만 쫓았다면 이제는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침 햇살, 따뜻한 차 한 잔, 가족들의 웃음소리, 꽃 한 송이의 아름다움. 이런 소소한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아시죠? 시간의 선물을 누리세요. 바쁘게 살아온 인생. 이제는 시간의 여유를 마음껏 누리세요. 급할 것도 없고 누구에게 쫓기지도 않는 이 자유로운 시간. 그 안에서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을 찾아서 해보세요. 독서든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든.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관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세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끼실 거예요. 부부간의 깊은 사랑, 친구들과의 끈끈한 우정, 자식들과의 성숙한 관계, 손자, 손녀들과의 특별한 인연. 이런 관계들에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혜를 나누는 기쁨을 누리세요.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는 정말 귀중한 보물이에요. 그 지혜를 젊은 세대와 나누는 것. 그것만큼 보람찬 일이 또 있을까요? 따뜻한 조언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답니다. 건강하게 활기차게 사세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둘 다 중요해요. 적당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건강한 노년을 만드는 비결이에요. 매일을 감사하며 사세요.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한 일이에요. 당당하게 자신답게 사세요. 이제는 남의 시선에 신경 쓸 나이가 아니에요. 당당하게 자신답게 사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은 곳에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희망이 되었다면 정말 기뻐요. 노년은 결코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요. 오늘도 내일도 항상 웃음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기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